IT 업계 칼바람이라. 그래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IT 대기업 구조조정 단행. 이게 네이버 카카오 이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IT 기업 중에 1등 기업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IT 대기업이고 IT 재벌들입니다. 그런데 이 IT 대기업 IT 재벌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는 말입니다. IT 개발자가 없어서 뭐 프리미엄을 엄청 얹어주고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말입니다. 몇 개월 만에 이게 이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겠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IT 대기업이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사정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빠지겠지만 그 뭐 경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비용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칼바람을 지금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의 한국법인 4월 1일부로 청산합니다.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웹툰 서비스를 하는 법인인데요. 한국 법인을 4월 1일부로 청산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이게 충격적입니다. 대기업들이 기업을 이게 파산한다 청산한다 이런 일은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미국 자회사 와패드 웹소설입니다. 그다음에 포시마크 커머스입니다. 이거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사람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와패드에서는 267명의 직원이 있는데 16% 42명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포시마크도 마찬가지 적어도 수십 명은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랩스도 마찬가지 전체 인력의 약 90%를 조정한다는. 와 90%면 여러분 이게 뭐 그린랩스라는 회사가 이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뱅크 샐러드도 전체 인력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대기업들이 이렇게 감원 칼바람 감원 태풍을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그린랩스나 뱅크 샐러드 같은 중소 내지는 중견 IT 업계들은 이게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조조정을 하면요. IT나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서는 더 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IT 업계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하고의 어떤 전략적 제휴만 잘 맺으면 IT 업계 중에서는 순식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혹은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부터 먼저 구조조정을 한다니 네이버하고 협력하는 협력사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회사들도 그렇겠지만 협력사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들의 구조조정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왜 할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잘 벌면 절대 구조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외 IT 기업들이 이익을 그만큼 내지 못한다는 것. 영업이익을 그만큼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사이에 1인 평균 연간 급여가 6,154만 원에서 8,479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직원도 3,745명에서 4,885명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카카오는 더 심합니다. 2020년까지
1인당 평균 연간 급여가 5,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9,400만 원. 직원도 2,676명에서 2020년에 3,603명까지 늘었으니까 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게다가 IT 개발자 부족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연봉을 더 많이 주고 우리 회사 와라 우리 회사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고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을 잘 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돈이 없는데요. 쓸 돈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구조조정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업계나 스타트업계 쪽으로는 어떨까요? 아마 게임업계나 스타트업 쪽으로도 저는 IT 업계의 무서운 칼바람은 계속 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대기업이 먼저 시작을 하면요. 중견, 중소, 스타트업, 벤처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실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방콕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19 시대에 IT 업계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시기에 사업 확장도 많이 하고요. 기업의 인수합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은 예상보다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IT 업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그라든다 이런 생각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